시간입니다. 제5장 148페이지. 중개 업무상의 의무, 이제 개업의 의무, 그죠? 업무이자 의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윤리 우리 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 29조라 되어 있죠. 자, 2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 바로 한번 볼게요. 밑줄 꺼볼게요. 시험 문제 한번 이제 나온 적도 있어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일단은 품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정한 중개 의무,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 수행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품위 유지하고 공정한 중개 의무를 해야 되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굽니까? 개업하고 소속이다 이 말이죠. 자, 개업하고 소속은 전문 직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품위 유지해야 되고, 그 밑에 또 개업하고 소속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판례에서 규정한 의무, 이게 성관주의 의무예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두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그가 속한 지위 등에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주의 의무. 판례에서 규정한 의무다. 성관주의 의무. 그렇게 알아두고. 자, 비밀 준수가 우리 시험에 한번 물어봤어요. 비밀 준수 의무.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겠지. 자, 주체가 중요합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 주체는 개업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업 등은 몇 사람? 5명 알고 있죠? 이 업계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답니다. 개업 등은 두 번째 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지켜야 된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보니까 예외가. 첫 번째, 기업 거래상의 중요 사항이다. 하자 같은 거, 그죠?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 고지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의뢰인 승낙. 의뢰인이 말해도 괜찮다라고 승낙했네. 그러면 뭐 말해도 되겠지 뭐. 의뢰인이 승낙했는데 뭐. 그 다음에 타법과의 어떤 타법상의 예외로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국가기관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의 어떤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출석했네, 증인으로서. 그런 경우, 비밀이 아니겠네, 그치? 자, 비밀을 누설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밀을 누설했다. 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면 일단 1대1입니다. 우리 암기법으로서는 금표 B 할 때 그 마지막에 비밀 누설이겠죠. 그런데 이제 비밀 누설죄는요, 거기 나와 있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다. 이걸 가리켜서 반의사 불벌죄. 이것이 물어봤어요. 단독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답으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상의 의무. 자, 요거죠. 자, 여기서도 우리 시험자 이제 물어봅니다. 중개계약이 이제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래서 각각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물어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럼 여기에서 중개계약은요, 누구랑 체결됩니까? 계약이니까 누구랑 체결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랑 의뢰인하고 체결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이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개계약이지.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 가장 널리 이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보수가 이제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한다. 책임 중개를 기대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할 의무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될 소지가 높다 이 말이야. 그런 단점이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된다 이 말이겠지.
세 가지 마시면 돼요. 첫 번째가 표준 서식.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 정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뭐 할 수 있냐? 권장할 수 있다 했죠.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서식은 국장이 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까? 우리 법에?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갑자기. 있다고, 서식이. 왜 자꾸 뭐 없어요, 그래요, 마음대로. 14호 서식이 있어요. 14호 서식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 별지 서식이 있어요. 이 14호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는 거지. 권장할 수 있으니까. 되겠죠? 요거. 자, 두 번째.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임의성이라고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기업한테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합시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기업이 수락할 의무는 없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네, 우리 법에 수락해야 된다,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요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청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거절 안 하겠죠, 당연히. 실무에서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가세요 그러겠어요?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당장 갖고 와서 쓰겠죠, 지금. 인장이 어때? 지금 인장 다 말라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폐업 상태인데, 지금. 하나라도 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필수 기재사항. 네,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여기서부터 암기법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돼, 이제. 여기.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될 사항. 자, 요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를 혹시 압니까? 왜 규정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서식이 있어. 서식이 있는데, 이거랑 관계없어요. 서식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필수 기재사항만 집어넣고, 그냥 아무 종이에 작성해라고. 아무 종이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만 집어넣어라 이 말이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암기법 기억납니까? 암기법? 암기법도 바로 적어볼게요. 암기법 뭐예요? 요거 기억하네. 물가수준. 물가수준이라고 기억합니다. 자, 물가수준 뭐라고요? 물가수준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물가수준. 자, 물. 요게 중개 대상 물이에요. 중개 대상 물. 이 물.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에 관한 내용. 위치랑 규모, 위치 규모. 상태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되는 게 아니고, 상태는 아니고, 위치, 규모. 위치랑 규모에 관한 내용. 가는 뭐예요, 가는?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 가. 거래 예정 금액 뭐 같은 말이죠. 수. 중개보수.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 준수사항. 기업하고 의뢰인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보세요. 매일 시간 되지요? 네. 매일 보면은 아주 시간이 짧게 걸려요. 짧아요. 그냥 뭐 읽어만 봐도 돼요. 그죠? 매일. 화장실에 붙여놨습니까? 화장실에? 아직 안 붙여놨어요? 여기 말고 집에 여기 말고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누가 때리는 사람 있어요? 자, 붙여가지고 그 매일 봐야 된다니까. 그렇게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전석중개 계약이죠. 전석중개 계약은 요거는 이제 1대1 방식이죠. 특정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에 하나여 중개한다 이런 말이지. 일반 중개계약은 1대 다니까는. 얘는 1대1이니까는 어느 정도 보수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중개한단 말이에요. 내가 계약 체결해주면 보수가 나한테 보장되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분쟁 발생 소지가 좀 줄어들겠지 아무래도.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이 돼요. 전속 개업. 첫 번째가 개업의 의무. 개업 공유중개사의 의무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거는 의무예요. 그리고 작성된 계약서도 보존해라고 했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고,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일정한 주기별로 통보해줘야 돼요. 통보. 이 4가지가 누구의 의무예요? 전속기업을 해야 돼요. 전속기업의 의무라고요. 전속기업의 의무라고. 자, 그러면 계약서는 그냥 아무 종이 작성하면 됩니까? 이건 안 돼. 안 돼. 아무 종이. 자, 아무 종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아무 종이 작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요거는 반드시 표준 서식을 써야 된다. 표준 서식 몇 호? 15호. 14호는 안 나오네, 그죠? 15호 서식이 있어요. 15호 서식이 전속중개 계약서예요. 그거 반드시 써야 된다. 전속중개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 막 수정해도 됩니까? 수정. 고치기. 예? 안 됩니다. 그럼 뭐 의뢰인이 다 요청하겠지. 안 돼. 전속중개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 수정 안 됩니다. 삭제 안 돼요. 빼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합의해서 넣을 수는 있어요. 합의를 해서 의뢰인하고 기업하고 합의해서 안에 내용을 넣을 수 있다. 그 간에 있는 내용을 고치지는 못해요. 네? 알아두세요, 이거. 완전 이거 써야 됩니다. 계약서는 언제까지 보존하래? 3년 동안 보존하래요. 네? 작성해야 되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하는 게 원칙이야. 의뢰인이 아무 말 안 했다. 그럼 공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공개합니까?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전속중개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공개했죠? 그럼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 해줘야 돼요. 공개했다고 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 근데 의뢰인이 나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걸 비공개라고 하죠. 비공개 요청을 했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되겠죠.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했어. 그러면 그거 위반한 거예요. 업무 처리 상황 주기는 2주일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통보? 문서로 통보해요. 2주일에 1회 이상이잖아요. 2주일에 1회 아니고 2주일에 또 2회 이상 아니고. 통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아니죠. 통보 방법은 문서, 서면으로 되겠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의무. 그럼 제재를 보면은 작성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이게 작성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요거는 업무정지 몇 월? 업무정지 3월짜리예요. 작성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업무정지 3월이에요. 요거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죠. 정보 공개 안 했다. 정보 공개 안 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상치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 상치. 얘는 뭐냐? 얘는 업무 처리 상황 통보 안 했네. 이건 뭐냐 하니까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야. 몇 월?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몇 월? 1월.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몇 월? 1월. 그 밖에 명령 처분 위반 1월. 업무정지. 1월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고.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의 의무 이제? 의뢰인 의무입니까? 의뢰인 의무 첫 번째가 무슨 의무? 위약금 지불. 위약금 뭐예요? 위약금이 뭐예요? 약속 위반했잖아. 약속 어겼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효기간, 다른 말로 계약기간 돼 있죠. 유효기간 내에 그럼 기다려줘야지. 근데 다른 기업한테 가가지고 의뢰까지는 괜찮아요. 뭐 물어보도 못하나. 그렇죠? 의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된 거야?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완전 배신입니까? 배신이죠. 유효기간이 남아있대잖아요. 유효기간까지는 기다려줘야지. 이 전속기업도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에이? 자, 배신했으니까 얼마를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얼마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조로 지불해야 돼요. 위약금조로 주는 거지. 중개보수로서 지급한 게 아니고 위약금조로 주는 거라고요. 자, 하나 더 있죠.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 그러니까 전속개업이 일을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데려왔다 이 뜻이지. 맞죠? 그러면 전속을 끼고 해야 됩니까? 전속을 끼고 거래해야죠. 계약 체결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어? 전속개업을 배제했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뭘 한다고? 저것끼리예요. 저것끼리. 이런 상황이 저것끼리야. 저것끼리 뭐 했다고? 거래했다 이 말이에요. 전속을 끼고 해야죠. 수수료 이런 거 아끼려고 저것끼리 했다 이 말이야. 이것도 배신입니까? 배신이죠. 얼마?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조로 지불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무가 두 번째가 소요비용 지불 의무, 지출비용 지불 의무. 이건 한 가지인데 마찬가지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속개업이 데려온 게 아니고 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하죠. 이게 그 유명한 스발 상도인데. 이게 그 유명한 누구라고? 조심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져요. 그 유명한 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어떤 놈? 요 놈을 누가 데려왔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와, 이놈이 스스로 왔다고? 스스로 온 게 아니지. 이놈을 누가 데려왔는데? 의뢰인이 데려온 거예요. 이놈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의뢰인이 스스로 데리고 왔지. 되겠습니까? 의뢰인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이놈을. 그러면 의뢰인이 50% 정도 노력 기울였습니까? 아니, 노력했잖아요. 이놈 데려왔잖아요. 50% 정도 노력 기울였다.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요놈하고 거래했네. 그러면 50% 정도 노력 기울였으니까, 50%를 딱 주는 게 아니고,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예요.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 뜻이에요.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200만 원을 받기로 했었어요. 200만 원을. 200만 원을 원래 받기로 했는데 80만 원 쓴 상태에서 스발 상놈이랑 거래했다. 얼마 주면 돼? 80만 원 주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잘 계산하세요. 238만 4천 원 주기로 했어요. 어? 거기에서 자, 50만 원 썼다. 그러면 얼마 주면 되겠어요? 50만 원 주면 돼요.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이제 2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150만 원 썼다. 그럼 얼마 주면 돼? 100만 원 주면 돼. 50% 범위 내니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 이거 유효기간 안 적용돼. 유효기간은 몇 월이 원칙이냐면 우리 법에 3월로 돼 있어요. 유효기간은 우리 법에 3개월 돼 있고 만약에 이제 약정을 하잖아요. 우리 2개월로 하자, 6개월로 하자. 그러면 약정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몇 개월? 3개월이에요. 중요한 건 원칙이 약정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원칙이 약정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3개월이 법에 정해져 있어. 그럼 아무 말 안 하면 몇 개월? 3개월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 3번.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사항. 정보 공개 사항인데 여기가 이제 암기법이잖아요. 자, 어떻게 암기합니까 이거를? 자, 여기서부터 특벽시에 가면은 뭐가 있다 했어요? 이판리. 특벽시 가면 이판리가 있고요. 거기는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했죠. 뭐 공금지라는 땅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외웁니다.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이게 뭐예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사항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특이 뭐냐? 특은 특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사항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중개 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말하겠죠. 종류, 구조, 건축 용도 같은 거 특정 사항. 벽은요. 벽면하고 도배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자, 시는요. 내 외부 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업 승하기, 배수 같은 거. 입지 조건이 되겠죠.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거. 환경 조건이겠죠. 세 가지가 있죠. 일조, 소음, 진동. 리는 권리가 되겠죠. 권리, 관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거.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외웁니다. 외워.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특벽시에 가면 이판리가 있고 거기에 공금지. 자, 여기 주의해야 되는 거 두 가지 있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 있죠.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인적사항 공개 X예요. 공개하면 안 되는 인적사항은 이게 매매든 임대차든 뭐든 간에 어떤 거래든 간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 자, 공시지가 있죠. 요거는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그런 뜻이겠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틀린 거예요. 되겠죠? 자, 한번 밑줄 꺼볼게요. 150페이지에 중개계약이 뭐냐 하니까 의뢰인이 개업에게 중개의뢰 청약에 대해서 개업이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기업과 의뢰인 간의 계약, 중개 의뢰 간의 합의, 이게 중개 계약이죠. 이 중개 계약의 성격이 이제 있죠. 이게 민사 중개다 이런 거, 낙성 분료식이다, 유상 쌍무, 임의적이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 그 정도만 보시고. 자, 오른쪽에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의에 보시면요. 불특정 다수의 많은 기업한테 의뢰한다 이 말이겠지. 1대 다 방식. 그리고 밑에 양가로 1번에 계약서 작성의 요청이 나오네. 먼저 나왔죠. 의뢰인이 의뢰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씁시다.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필수 예상이 박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했죠. 물가 수준으로 일단 기억합니다. 물가 수준.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 해가지고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그죠? 그 서식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14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서식이 14호 서식이다 이 말이야. 자, 일반 중개 계약서 서식을 한번 보세요. 매도냐 매수냐 임대냐 임차냐 그 밖이냐 해가 체크하게 돼 있죠. 그리고 줄이 쭉 나와 있고 의뢰인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이 서식상의 의뢰인이 갑이죠. 그 다음에 개업은요 을이에요. 그래서 을의 의무사항이라면 개업의 의무사항입니까?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 그리고 갑의 권리 의무로서 의뢰인의 권리 의무가 되겠네, 그죠? 의뢰인은 이 동일한 내용을 다른 기업한테 또 의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대 다 방식이니까. 그러면서 성실히 협조,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고 유효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 돼 있고요. 이 서식상에서 이 유효기간, 일반 중개 계약서 유효기간도 3개월로 돼 있네. 서식상에만 그렇습니다. 물론 합의해가지고 따로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거래 가격의 몇 %, 얼마 이런 식으로 적게 돼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이잖아.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다음의 경우에 과다 수령했다. 그러면 차익 환급 그리고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 그러면 손해액 배상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인적사항을 막 기재하죠. 생년월일까지 기재하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 뒷면이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이번 시험에도.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전용이냐 취득용이냐. 그러니까 기업이 매도인이나 임대인하고 체결하면 이전용이고 기업이 매수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하면 취득용이에요. 틀립니다. 자, 매도인하고 체결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세요. 소유자하고 등기명인. 소유자 누구고 등기명인 누군지. 그리고 중개사물 표시에 관한 내용. 소재지, 면적 이런 것들. 거기 보니까 은행 융자도 있고 권리금도 있고 그렇네. 그죠? 제세 공과금. 용도 같은 거, 지목 같은 거. 건축 연도 같은 거. 그리고 권리관계, 거래규제, 공급상 제한, 중개 의뢰 금액 얼마인지. 요거는 전부 이전용에 작성되는 거고, 그럼 취득용에 작성되는 것을 보면 쉽죠. 희망이란 글자도 들어갔잖아. 희망 물건 종류부터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요거 문제 나왔었어요. 자, 구분할 수 있겠죠. 취득용인지 이전용인지.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전속중개 계약입니다. 전속중개 계약은 두 번째 줄, 양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 특정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진다. 1대1 방식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의무가 발생이 되겠어요. 양가로 1번 전속기업의 의무 4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에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계약서 사용 의무. 이 말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자, 아무종에 써면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의가 작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지.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옵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에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존하래요? 3년 동안 보존하라잖아요. 그죠? 뒤로 넘어가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첫 번째 줄 끝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네, 그죠? 그리고 비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보 공개 사항이 동그라미 니은에 디귿에 나오죠. 박스 안에 특별시 입한 및 공금지. 자, A가 뭐예요? A가 특정 사항이네. A가 특정 사항이죠. 특정 사항, 특정 사항. B는 뭡니까? B가 권리관계 먼저 나왔죠. 권리관계 주의해야 된다. 권리관계 두 번째 줄.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C는 뭐예요? 공업사항의 제한이죠. 공금지 할 때 공. D는 시설물, 내부 시설물, 그죠? E는 뭐예요? 벽면 도배.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죠. 시장 학교 입지 조건. 그 옆에 환경 조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공시지가.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리 예정 금액도 있네, 그죠? 해서 특별시 입한 및 공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외웁니다. 자, 통지 의무 이건 뭐냐 하니까 아까 두 번째 줄 정보를 공개했어요. 그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한테 통지, 문서로 통지. 공개했으면 공개한 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자, 동그라미 4번 업무 처리 상황 보고 의무. 두 번째 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보. 맞죠? 자, 오른쪽에 의뢰인의 의무. 자, 박스 안에 들어있네. 기억. 위약금 지불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 니은이 되겠네, 그죠?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한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돼버렸다. 그러면 완전 배신했으니까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 동그라미 니은 하나 더. 유효기간 내에 전속기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을 배제하고 저것끼리 거래했죠. 마찬가지로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 100%. 디귿은 소요비용 지불 의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그죠? 스발 상놈, 요놈하고 직접 거래했죠.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 요렇죠. 예. 자, 뒤로 넘어가서 유효기간 나오네.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약정을 했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겠다 이 말이겠지. 자, 위반의 시 제재 상치가 나오네. 어떤 경우 상치입니까? 정보 공개를 안 했잖아요. 정보 공개 안 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했네. 상치죠. 우리가 속이게 우리 안경 이제 속이게 할 때 그 전속할 때 속. 자, 업무 정지 나오죠.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한다든지 보존 안 한다든지 작성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통지 안 한 거 있죠. 이거 정보 공개했을 때 공개했다고 문서로 통지하랬죠. 통지 안 하거나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안 했다. 이거는 업무 정지 1월이에요. 둘 다 1월이에요.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니라서. 아직 안 마칩니다. 자, 160 페이지에 이게 정서중개 계약서입니까? 얘가 15서식이잖아요. 이거 반드시 써야 됩니까? 반드시 써야 돼요. 안에 내용은 일반 중개 계약서에 있는 거 다 들어있고 아까 우리 개업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 있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봐도 돼. 자, 161페이지도 똑같아요. 이거 안 봐도 돼. 아까 봤잖아.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아니, 서식을 물어봤었어요. 서식이 작년에도.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접으세요. 어딜 볼 거냐면 정보망을 볼게요. 정보망. 정보망은 페이지 어디 있냐 하니까 240
4페이지 정보망이 있어요. 원래 얘가 나와준 순서가 얘가 나오는 게 맞아요. 23, 24, 그 다음에 앞에 22, 23, 이거 24잖아요. 정보망이 조문이. 자, 정보망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 보통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이래 보시면 돼요. 통신망이다 이 말이지. 그럼 누가 나오냐면 국장이 나와요. 국장이. 중요한 거는 누가 여기에 들어가냐면 기업이 들어가요. 정보망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누가 들어간다? 기업이 들어가니까 기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 상호간이에요. 기업 상호간 이 말은 기업과 기업 간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기업과 의뢰인 간 나오면 틀렸겠지. 의뢰인 상호간 나오면 틀렸겠죠. 그 목적은 뭐냐 하니까 첫 번째가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 두 번째가 유통 촉진이겠죠. 자, 세 번째가 거래 질서 확립.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설치,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네. 지정권자 누굽니까? 네, 정보망 지정권자는 국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국장이 지정권자예요. 그럼 지속권자도 누구? 지속권자도 국장이지 뭐. 설치, 운영할 자 지정받은 사람 이름 뭐라고 해서 이름 거래 정보 사업자 줄여서 뭐라고? 거정사예요. 거정사 되겠죠? 거정사. 그러면 거정사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 이 요건도 단독으로 시험 나왔다. 가로 해가지고 첫 번째가 지정 요건. 지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뭐가 돼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요. 부가통신사업자. 컴퓨터 통신망 이용해가지고 부가가치 창출해내는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가통신사업자 기본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법인 있죠. 중개법인은 이 정보망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중개법인은 정보망 운영할 수가 없지. 왜? 경호 위반이에요. 14조의 업무에 안 들어가잖아 얘가. 부가통신 사업자가 될 수 없거든. 자, 두 번째.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가입 이용 누구의 수? 개업 공인중개사 수. 요 개업수예요. 개업수. 그냥 공인중개사 수가 아니고 가입 이용 왜 개업이 들어가잖아 여기. 개업수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지. 첫 번째가 전국적으로 몇 명? 500명 이상 확보하고, 두 번째가 이 500명 중에서 요 2개 이상 시도, 이때 말하는 시도는 특광도, 특도를 말해요.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몇 명? 30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요. 30명 이상. 그 다음에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하다. 누구? 컴퓨터 전문가는 여기서 정보처리 기사라고 합니다. 몇 명? 1명 이상 확보해야 되고, 네 번째가 부동산 전문가 누구?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 그 다음에 컴퓨터 있어요. 컴퓨터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정하는 성능하고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이때 컴퓨터는 누구 컴퓨터예요? 거정사 컴퓨터입니다. 거정사. 그래서 이런 거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된다. 500명 이상에다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30명, 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 자, 지정 요건을 갖췄지요. 자, 요거는 외워둬야 된다. 왜? 나중에 지정 절차에서 요 그대로 가져옵니다. 첨부 서류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 두 번째가 지정 절차. 지정을 받고 싶다, 지정 받으려는 자는 자, 지정 신청하지요. 누구한테 합니까? 국장이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니까 국장한테 가가지고 지정 신청을 한다. 그러면 지정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정 신청서가.
여기에다가 서류가 필요하지. 요 서류가 요거잖아요. 요거. 자, 첫 번째 뭐 부가통신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서류. 요거 나는 부가통신 사업자다. 두 번째는 가입 이용 개업의 수 500명 확보한 거 이거 확보해야 되죠. 이거 증명해야 되죠. 그러면 가입 이용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입 이용 신청서가 몇 부? 500부. 500명. 가입 이용 신청서 500부. 요거랑 개업들이 가입했으면 증명해야 되죠. 개업임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등록증이잖아요. 개업임을 증명하는 게 등록증이죠. 등록증 원본 사본 어떤 거? 사본이에요. 이건 원본 아니야. 원본은 벽에 계셔야지. 아니? 사본. 자, 세 번째가 뭐? 정보처리 기사 저거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자,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다섯 번째 컴퓨터. 그걸 주된 컴퓨터 성능하고 용량 확인 서류.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건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 애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고. 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적합하지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거정사로 지정을 하고 지정 대장에다 기재한 다음에 지정서 교부해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이제 거정사가 됐네. 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있죠. 지정을 받았다. 그럼 세 번째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규정, 국장 승인, 국장 승인. 자,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승인.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랬잖아요. 1년 이내에 설치 운영 안 했죠? 그러면 지정 취소 사유에 들어갑니다. 절차,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가 있죠. 두 가지. 자, 거래정보사업자, 거정사의 정보공개 의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드시 정보를 공개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개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의 한하여 공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개업한테 받은 것만 공개하라 이 말이지. 첫 번째 의무. 두 번째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개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세 가지가 뭐예요? 거정사의 정보 공개 의무라고요. 이게 세 가지가. 자, 네 번째, 개업도 정보 공개할 때 개업도 의무가 있죠. 첫 번째, 개업도 거짓된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가 완성이 됐어.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가 완성이 됐다.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정사한테 통보. 이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자, 제재가 있는데 요거는요. 제재가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1대1이에요. 지정 취소 사유면서 1대1이야. 거정사가. 거짓 정보 공개한 것은 업무정지 6월이에요. 얘는 업무정지 3월이에요. 틀립니다. 얘는 통보 안 했죠. 3월이죠. 얘는 결정 상의할 때 그 6월입니다. 6월. 이렇게 알아두고. 자, 이제 마지막이네. 다섯 번째가 지정의 취소 사유.
지정 취소 사유는 중요한 게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라는 거예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지정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나와야 돼요. 취소해야 한다면 틀렸어요. 누가 취소권자라고요? 국장이지. 국장이죠. 국장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암기법은 부운, 얼굴이 부어 있는 정일사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부운 정일사, 지정 취소 사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부정 지정이다. 취소될 수 있겠죠? 자, 운은 뭐예요? 운영 규정이잖아요. 운영 규정 지정받은 다음에 지정받은 또 3개월 이내에 승인 안 받았죠?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 승인 안 받았죠?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했네. 위반해서 운영만 해도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 맞죠? 이건 뭐야? 얘가 정보 공개 위반, 거정사의 정보 공개 의무 관련한 위반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게 뭐냐 하니까 요거잖아. 이거. 얘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따로 외울 게 없잖아. 요것만 외워두면 되니까. 기업한테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차별 공개했다. 이거예요. 되겠죠? 아까 이게 지정 취소, 그 다음에 1대1. 지정 취소 들어갔죠? 예, 1대1이에요. 또. 병과. 임정유 할 때 그 정. 이사 임정유 들어봤죠? 이사 임정유. 자, 1.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아까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려 했죠? 설치 운영.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안 한 것이다. 4는 뭐냐 하니까 개인인 거정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인 거정사가 해산했다 이 말이지. 사망 해산. 자, 법인인 거정사라 말은 중개법인이 아닙니다. 아까 중개법인은 이거 못한다고 했죠. 다른 일반 법인이에요. 거정사로 지정받은 일반 법인이야. 해산했다. 사망 해산. 자, 취소 같으면 원래 청문 실시거든. 근데 사망 해산은 청문한다 안 한다? 청문하지 않죠. 들어볼 사람이 없다 지금.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거정사에 관한 내용, 정보망에 관한 내용. 끝이에요. 끝. 자, 그래서 밑줄 한번 꺼볼게요. 거기 245페이지. 245페이지에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밑에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지정권자는 국장. 누구 상호간? 개업 상호간. 자, 목적은요. 정보공개 유통 촉진 거래일섭 확립이다. 그 밑에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 누구라고요? 거정사 지정할 수 있다. 요건 있네. 요건. 자, 첫 번째 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용량 갖춘 컴퓨터 설비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네 번째 가입이용 신청 누구의 수. 개업의 수 확보 몇 명. 전국적으로 500명.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 특강도, 특도, 시도 각각 30명. 이런 인원수, 종족수. 자, 구비서류는 뭐 이럴 필요. 구비서류는 보세요. 지정신청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지정신청서 작성하고 요건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두 번째 주된 컴퓨터 성능 용량 확인 서류. 세 번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다섯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줄 나오지. 가입이용 신청서 500부랑 그 개업의 등록증 사본 500부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됐고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서 거정사의 지정에 관련해서 지정 절차입니까? 지정 신청을 하지요. 그러면 두 번째 줄이에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그 밑에 보세요. 지정을 하고 그 밑에 지정 대장에다가 기재하고
지정서를 교부해 준다 이런 말이지. 자, 넘어가서 운영규정 제정 승인이 나오네. 그러면 그냥 거정사가 지정이 됐고, 그럼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 승인. 맞죠?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변경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 다음에 허위정보 공개 금지. 거정사는 세 가지 의무인데 두 번째 줄에요. 기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고요.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위반해버리니까 지정이 취소 사유이면서 1대1이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업도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거래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정사에게 통보,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위반하니까 업무정지라고 돼 있죠. 구체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몇 월? 6월이에요. 거래 완성 사실 통보 안 하면 3월입니다. 업무정지. 자, 지정취소 오른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정취소권자. 취소를 할 수 있다네. 지정취소 할 수 있다. 상치네. 자, 부은 정일사인데 동그라미 1번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고요. 3번 운영규정에 승인 안 받았다. 변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 세 가지 들어있죠. 얘는 운영규정 요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같이 병과됩니다.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수 영감할 때 그 영. 자, 4번이 정보공개 위반이죠.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같이 묶어놨네 지금.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정보 공개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차별 공개했고 그렇게 나와줘야 돼. 그리고 얘가 아까 뭐라고요? 1대1. 지정 취소이면서 1대1.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 또는 해산. 사망 또는 해산 밑에 청문을 실시하는 게 맞는데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망 해산은 청문하지 않는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네. 자,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문제. 다음 주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오늘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 보죠. 인장 등록. 틀린 것은 1번에 기업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원칙을 물어봤죠? 맞아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자, 3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맞습니까? 소속은 요 인장 크기가 있죠. 네, 개인이기 때문에. 4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축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법인의 인장이 원칙이고, 그죠?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지. 답이고, 자, 5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자, 2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법인도 이거 사용해야 됩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고.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 연락처 표기 안 해도 과태료 없습니다. 틀린 지문.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거죠. 5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해서 안 된다. 맞아. 개업이 아닌 자는
표시한 거 하면 안 되죠? 자, 3번입니다.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다. 문제 자체에서 관할 지역 외라고 돼 있죠.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 신고. 관할 외니까는 이전 후 맞죠? 자, 이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이전한 경우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는 거잖아. 틀렸네. 3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통보. 자, 협회통보 사항이죠. 협회통보 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협회통보 사항. 이거는 협회 가서 이제 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4번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한 기업의 행정처분은요.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5번에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업무 정지 중이 아니래잖아요. 맞죠? 되죠 이거? 예. 4번 휴업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기업은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네. 자, 니은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첨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첨부합니까? 휴업 신고 첨부하잖아. 일단은 휴폐업은 첨부합니다. 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디귿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안 하잖아. 등록증 살아있잖아요. 폐업이 간판 철거지.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자, 5번에요. 전속중개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정 계업을 정해서 그 계업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이다. 맞죠? 니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유효기간은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로 한다는 얘기지. 틀렸네. 자, 디귿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전업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맞네. 리얼 전업중개 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에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돼버렸네. 그 배신이죠. 그러면 의뢰인은 전업중개 계약 체결한 기업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얼마를? 전부고요. 지불해야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 의무 지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 자, 6번입니다. 정보망과 관련되네요. 정보망 이용, 지정 이용.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정보망 설치 후 운영할 자 지정할 수 있다. 국장 맞네. 2번. 정보망 개업 상호 간의 정보 공개, 유통 촉진, 거래일서 확립 맞죠? 3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 정하여 지정권자 승인. 지정권자 국장이니까 맞죠? 4번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네.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네.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 틀렸어요. 5번에 정보망에 중개사무에 관한 거래에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기업은요. 기업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5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업무정지 6월이에요. 6월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에이? 이런 것들을 딱 한 번 읽어보자마자 바로 OX가 나와야 돼. 두 번, 세 번 읽어볼 시간 없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고 하여튼 다음 주부터 또 확인 설명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공부를. 자, 여기까지 보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